이죠.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이제 공식 석상 발언이 있는데, 4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문구 자체는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은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 물가가 지표가 낮고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특별한 코멘트 없이 흘러가게 되면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시장에 잔존하게 되죠.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앞서 이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델타 해지 선물 매도 가능성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델타 원 해지 인터넷 쳐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용어 자체는 어려운 것 같지만 고객과 약속한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내면은 그 차익의 수수료를 운용 쪽에서 챙기는 이런 형태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목표한 수익률이 있고요. 그 수익률을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포지션을 풀어버리는데 그게 이제 어제 선물로 나왔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가 되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무엇을 또 먼저 봐야 되는지 이슈 진단 증권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현대증권의 이태경 연구위원이 오늘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바쁘신 모양입니다. 네. 네. 자, 3월 말 출연할 당시에 이태경 연구원이 이제 증권주 긴 추세, 긴 호흡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5월 들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은 조금 있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증권업종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업종은 제가 출연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상승 여력 거의 좀 실현을 한 상황입니다. 그 증권지수는 그때 이후로 약 42% 상승을 했고, 그리고 19% 정도 조정을 어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보 중인데요. 6월 초까지는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2분기 실적이 다소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인데, 금리가 올라가서 1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이 채권 평가이익이 좀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거래대금은 1분기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이 6월까지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그래서 6월 초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실적이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하나 발생해 있는 것이 있고, 또 6월에는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가격 제한폭 확대,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때 증권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요소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소 관망 중인 상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증권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책적인 변수들인데요. 비대면 계좌 개설, 이것도 이제 계좌 개설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주가의 이제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는 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증권업종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은 대형 증권주에 유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상품 개발력이 있어야만 그 계좌 개설이 되더라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되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품 경쟁력이 있으려면 소형 증권주보다는 대형 증권주, 증권업이야말로 이제 은행이나 보험보다 매력적인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업권인데요. 그래서 이런 대형 증권주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형주, 브로커리지 중심 이런 단종 증권사보다는 대형 증권사가 상품 개발 면에서는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폭 변동은 결국은 또 대형 증권사에 유리한 내용들인데요. 과거에 가격 변동이 5차례 있었습니다. 이제 전후 3개월을 저희가 정량 분석을 해본 결과는 거래 대금은 오히려 5%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브로커리 중심인 키움증권 등에는 좀 안 좋은 내용들이고, 해외 주식이라든가 신금융 상품 등이 출시를 했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모르는 어떤 이런 정책 변수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일단은 고객들께서는 대형 증권사에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객 효과라든가 상품 경쟁력 등의 이유로 이런 여러 가지 예고된 정책들은 대형 증권사에 유리한 정책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 증권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역시 저금리 기조의 유지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수익률을 쫓아서 움직이는 이 부동자금은 여전히 많지만 증권 예탁자금, 고객 예탁자금은 아직도 20조 원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군요. 유동성이 조금 더 공급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빠져나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일단은 유동성 면에서는 증권주가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까지 있었던 최근의 유동성은 ELS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이런 유동성이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시중 그 실세 예금에서 펀드로, 주식형 펀드로 간접 투자 형식으로 먼저 유동성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자 개인들께서 직접 투자로 많이 옮겨오셨는데요. 그래서 유동성은 간접 투자의 단계, 직접 투자의 단계 이런 두 단계를 거쳐서 이 증권주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주 랠리가 그래서 저희는 이 최소 2에서 3년은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작년 5월에 이제 저희가 증권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상향한 이래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머니 무브 현상을 주목을 해야 되고, 2005년에서 2007년에 있었던 그 이제 큰 랠리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2, 3년 더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 그다음에 정책적인 호재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향후 실적도 좀 가늠해 보고 싶고요. 3월 증권업종 최선호주로 NH 투자증권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전히 NH 투자증권을 좋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NH 투자증권을 제시를 해드리고, 대형 증권주 중에서는 NH 투자증권이 그냥 비슷한 정도로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저희 예상은 다소 이제 틀렸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기업금융이 보다 빨리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상과 달리 오히려 리테일 부분이 더 빨리 개선이 되었고, 현재 이 리테일 부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증권은 삼성증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번 실적 그 보고서에서부터 삼성증권을 새로운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이제 두루 잘 나왔고 의미 있게 잘 나왔던 회사가 이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등을 새로운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진단 증권업종에 대한 짧은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데도 전화에 응해주신 현대증권 이태경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